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1대1 대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인데요.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가 선택한 방식은 일종의 절충안 성격입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세부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 대 유승민 원희룡 후보 중 누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뒤 네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가 낸 가상 양자 대결보다 홍 후보가 주장한 사지선다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전혀 이유 없습니다. 윤 후보를 포함한 모든 주자들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선관위의 결론, 옳은 방향일까요? 제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없으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면 편하게 하세요. 그 선관위 편하게.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네. 그 후보들이 뭐 별 수 없을 테고 그중에 네 후보 중에 누가 가장 그 수혜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속으로 굉장히 아주 득이만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겉으로도 만족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 양반이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여론 추세를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좋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룰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바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딴 실언으로 오히려 아주 결정적인 것 때문에 꺾인 상태 속에서 홍준표 바람이라는 게 좀 더 길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역전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상당히 많이 따라온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재밌어졌다, 국민의힘 선거가. 사실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 덕을 홍준표 후보가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자기가 2위 후보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3위인데. 그러다 결국 4위가 됐잖아요. 선거가 되게 그러잖아요. 크로스 라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주당 선거에서도 이낙연 후보와 3차에서는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다른 데서 다 나오듯이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당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것 같고 그 표 차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이번에는 또 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26만 명인가 뭐 거의 기존에 있던 당원들의 그 해당하는 만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몇만 명이 지금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20에서 40까지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 들어온 사람들이 2040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뭐 중도층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호남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승부는 굉장히 박빙으로 재밌게 가고 있다.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당의 후보 선출하고 난 뒤에 나머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전쟁 상황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로 그 상황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삭막한 전쟁터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끄떡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선거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누가 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상황에 홍준표 후보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룰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1차, 2차, 3차에 있어서 당원의 비율이 처음에는 20%였고요. 그다음 30%, 지금 50%입니다. 그래서 당원의 비율이 훨씬 많고요.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어려웠을 때 과연 어느 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수도권에 출마해달라고 할 때 수도권 출마를 안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더 편한 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혀 희생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당적을 이탈하면서까지 또 대구로 가서 하필이면 여성 지역구에 가가지고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야당이 어려울 때 유승민 후보도 저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하겠다라고 넣으니까 당원들의 표가 별로 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치 은행을 딸 때 나무를 막 흔들어서 은행을 떨어뜨리잖아요. 나무를 흔드는 작업은 윤석열 후보가 해놨는데 은행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죽겠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1차, 2차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고 3차는 더욱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돗자리 까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 난 그 공약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온건한 보수예요.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문재명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모든 걸 걸고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노인복지청 설치와 대학 등록금 후불제 등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가건강검진에 치매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액을 최대 2배로 인상시키는 등 치매 국가 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SNS를 통해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군지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내는 것들을 보면 그 중도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용제 부활하겠다라든지 사시 부활하겠다든지 또 다른 한편은 핵 개발을 하겠다라든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민노총을 해체시켜버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없애버리겠다라든지 이 사람의 비전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 있냐면 과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형 집행했고 옛날에 사시했고 옛날에 민노총 때려잡았고 올드 굿데이즈란 말이죠. 근데 대선 후보가 비전이 이렇게 과거에 가 있어가지고는 어필할 수 있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파이팅이 좋다. 이거 둘 다 두테르테거든요. 이재명도 완전 좌익 두테르테고 이쪽은 우익 두테르테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유형이거든요. 막 선동가들, 막 사이다, 지들끼리 사이다지 우리는 뭐 지겹거든요.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중도층에서 찍어줄 수가 없어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네가 잘만 한다면 우리가 표를 줄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아주 줄만 하면 또 한 번 실수하고 말 실수해서 자꾸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것도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대한 생각은 저는 진 교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홍준표를 더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많아요. 이 정권 들어서 민노총의 횡포가 너무나 극심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예를 들어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데 다 가서 시위 남들은 다 못하는데 가서 시위하고 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도층이 많이 돌아섰다. 또 사시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야 사다리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를 뭐 자기들끼리 해버린 다음에 로스쿨 만들어서 되는 사람들만 부잣집 자녀들만 다 변호사 될 수 있고 우리는 시험도 볼 수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좀 두고 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홍준표 후보한테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30의 표심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20대 남자아이들한테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많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다른 후보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 너희는 누굴 찍니라고 하니까 우린 그래도 보수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하고 친해서 홍준표 후보가 됐습니다.